드디어 끝났네. 시계를 보면서 비집고 나오는 하품을 억눌렀다. 오늘도 정각에 맞춰서 일이 끝났다. 나는 야근 따위 하고 싶지 않은 피아노족을 노리는 의욕 없는 회사원 사오토메 히로시다. 가능하다면 마흔이 되기 전에 이 노예 생활을 끝내버리고 싶다. 히로시, 오늘 술 한잔 할래? 저는 술자리에서까지 사회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요. 과장님, 부하가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어. 나 때는 말이야, 상사의 권유를 거절하는 건 아주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라. 전혀 관심 없는 얘기를 20분 가까이 들었다. 이것도 야근 수당으로 쳐주나요? 야, 너 때문에 늦게 나왔잖아. 그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해요? 암튼 너 어차피 혼자 살아서 할 일 없지? 오늘은 나 좀 따라와. 그렇게까지 술이 고프면 혼자 가서 마셔요. 혼자 마시면 쓸쓸해서 무슨 맛으로 술을 먹냐? 꼭 한 명쯤 있다니까요. 선배처럼 이렇게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 날 외로운 사람 취급하지 마. 혼자 노래방 가거나 혼자 고깃집 가기. 나는 그런 게 전혀 아무렇지도 않지만 세상에는 모든 남들과 같이 하지 않으면 싫다는 사람이 있는 법이다. 애초에 술을 우리 둘끼리만 마시겠냐? 전 오히려 모르는 사람들이랑 같이 마시면 불편해서 싫은데요. 하여튼 네가 이래서 안 된다니까. 잘 들어. 사실 우린 지금 미팅 자리에 가는 거야. 그건 또 최악인데. 그쪽은 여자 셋이 오기로 했는데 너 말고 다른 남자들은 시간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럼 혼자 하렘이나 즐기시든가, 이 망할 자식아. 너 나를 너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본심이 그만. 후배가 선배한테 욕하는 건 문제가 안 되나? 선배는 겉보기에 가벼운 남자처럼 보이지만 일도 잘하고 사람들도 잘 챙겨주고 도량도 한없이 넓은 사람이다. 이직해서 들어온 나를 처음부터 잘 도와주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내가 여자를 불편해한다는 사실을 안 뒤로부터는 이렇듯 열심히 만남을 주선해주고 있다. 어쩌면 선배 나름대로 나를 걱정해주는 걸지도 모른다. 사실 그쪽 사람들한테 네 사진을 보여주니까 갑자기 막 오겠다고 하는 거 있지? 미끼로 쓰였네. 다들 네 얼굴을 보는 족족 반응하더라. 너처럼 마음의 문을 닫은 녀석한테도 기회는 있다고. 근데 왜 하필 미팅이에요? 애초에 선배는 이미 유부남이잖아요. 선배는 어딜 어떻게 봐도 다소 날라리처럼 생겼지만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해서 지금은 아이까지 있는 행복한 가정을 꾸린 사람이다. 역시 사람은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면 안 된다. 너도 이제 그만 전 여친한테 차인 거 잊어. 세상엔 좋은 여자들이 많다고. 아하하하 하고 웃으며 선배가 내 등을 탁 쳤다. 선배는 본인이 행복하게 살기에 다른 사람을 챙겨줄 여유가 있는 걸지도 모른다. 지금이야 아무래도 상관없는 얘기지만 나한테는 전 여친이 3명 있다. 그리고 3번 모두 내가 차였다. 한 번은 몰라도 3번씩이나 되면 그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한때는 우울했던 적도 있지만 그것도 이제는 다 옛날 얘기다. 지금보다는 인생에 열정과 희망이 있었던 아주 먼 옛날 이야기. 이젠 그날을 돌이켜보지도 않는다. 어차피 2번 다시 만날 일도 없을 테니까. 와, 다들 너무 예쁘다. 죄송한데 불쾌하네요.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히로시, 너 왜 갑자기 왜 그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나가려는 걸 선배가 말렸다. 여자들은 그런 나를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불쾌하다. 불쾌해 죽겠다. 불쾌하기 짝이 없다. 미팅에 나온 사람들은 설마 하던 전 여친들이었다. 고등학생 때 사귀었던 나가레 류코, 대학생 때 사귀었던 진 치하야, 이전 회사에서 사귀었던 무사시 토모에. 2번 다시 만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는 아니지? 오랜만이야. 몰라보게 멋있어졌는데? 네. 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었나? 농담이야. 여기서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그렇구나. 놀랍네. 저기, 선배는 지금 여자친구 있어요? 누구신지... 과연... 그렇군. 그렇다면 좋아. 히로시, 나 잠깐 화장실 좀 갔다 올게. 저도 같이 가요. 전 혼자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구라치지 마! 선배가 화장실에 가자 어색한 침묵이 찾아왔다. 자자, 그럼 건배하자. 오늘은 실컷 마셔보자고. 좋아요. 신난다. 나는 전혀 신이 나지 않았다. 선배 것도 일단은 생맥주로 시킬까요?
멋대로 결정하지 말아줄래요? 나는 일단 우롱차를 시켰다. 주문을 마치고 맥주와 우롱차가 도착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선배는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걱정되는 마음에 찾으러 갈까 하던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다. 아내가 기다려서 이만 가볼게. 뒷일은 잘 부탁한다. 튀었네. 가만 보니까 선배가 앉아있던 자리에 1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놓여 있었다. 아마 이 자리의 분위기를 파악한 거겠지. 위기 회피 능력이 이 정도라니 역시 유부남은 다르구나. 그렇게 지옥의 미팅이 시작되었다. 왕이 명령합니다. 그럼 가장 추억에 남는 데이트 장소를 말해주세요. 홀짝홀짝 우렁차를 마시는 나를 곁눈질을 하며 벌컥벌컥 술을 들이키는 세 사람.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난 것 같던 세 사람은 완전히 막역해져 있었다. 하지만 취기가 돔과 동시에 답답함과 짜증도 점차 쌓여갔다. 재빨리 도망치려고 해보았지만 다들 교대로 내 옆자리를 앉으며 퇴로를 차단했다. 어느샌가부턴가 시작된 왕게임을 통해 나는 거의 신문을 받고 있었다. 전 아무래도 남친이랑 같이 갔었던 스키 여행이요. 나중에 또 가고 싶다. 저는 선배와의 추억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딱히 없음. 왕게임, 합법적인 갑질놀이다. 그럼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가 언제였어요? 저는 선배랑 같이 있었을 때예요. 도마이가 힐끗거리며 나에게 시선을 보냈다.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도 이런 식으로 나를 쳐다봤던 것 같다. 나야 당연히 고등학생 때지. 가장 행복한 시기이자 힘든 시기였어. 전 대학생 때요. 그때는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폰으로 카드 게임을 하면서 남은 한 손으로 제비뽑기를 뽑았는데 이번에는 내가 왕이었다. 아, 귀찮네. 내가 왕이라는 걸 알게 되자 치하야가 가슴 부근에 첫 단추를 풀었다. 류코와 토모에 또한 보란듯이 섹시함을 어필하려는 듯했다. 치마를 입었으면서 왜 그렇게 다리를 열심히 바꿔 꼬는 거지? 하지만 회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은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했다. 갑자기 몸이 뜨겁다. 왜 이렇게 덥지? 나 취하면 필름 끊겨서 누가 집에 데려가도 모를걸? 각오는 됐어요. 무슨 각오? 1번이랑 2번, 3번은 지금 당장 게임을 중단하고 집에 가는 게 좋을 듯합니다. 야, 넌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싫어? 갑자기 류코가 탕 하고 테이블을 내리쳤다. 그 눈빛은 너무도 서글퍼 보였다. 나랑 사귀었을 때도 딱 한 번 본 적이 있는 눈빛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쌀쌀맞게 울었나. 잠깐만요. 히로시는 제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선배는 저 때문에. 당신들 대체 뭔데요? 히로시랑 무슨 사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옛날에 사귀었던 사이거든요. 방해하지 마요. 저도 히로시를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요. 잠깐만요. 사귀었다니 그게 언제적 얘기인데요? 저랑 선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는 느닷없이 펼쳐진 아수라장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너무 시끄러웠던 걸까 미안한 표정의 가게 직원이 조용히 하라는 주의를 주면서 미팅은 그렇게 험하게 끝이 났다. 술이 깨면서 머리도 식은 건지 말수가 적어진 우리는 별말 없이 그 자리를 뒤로 했다. 이럼 된 거다. 우연한 만남도 여기서 끝이겠지. 하지만 그렇게 생각했던 건 나 하나뿐이었던 것 같다. 집에 와보니 세 사람으로부터 문자가 와 있었다. 다시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하자. 이제 와서 할 얘기라니. 난 그런 거 없는데. 지난번에는 미안했어. 너랑 다시 만난 게 너무 기뻐서 나도 모르게 들떴었나 봐. 류코가 씩 웃었다. 그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덧없어 보였다. 미팅에서 만났을 때는 꽤나 텐션이 높았지만 오늘은 차분해진 상태인 듯하다. 그 당시에 나는 네 마음도 모르고 화만 내다가 네 손을 놔버린 거야. 알고 싶지도 듣고 싶지도 않았다. 그런다고 과거가 바뀌는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지루한 이야기는 그저 흘러들었다. 미안해. 난 정말 몰랐어. 졸업한 이후에 친구의 말을 듣고 나서야 처음으로 깨달았어. 뒤를 돌아보자 눈물을 글썽이던 류코가 내 품 안으로 뛰어들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겹겹이 쌓인 후회가 터져나왔다. 어른이 된 류코의 얼굴이 지금의 고등학생 때처럼 앳돼 보였다. 그 당시에 너는 나랑 같이 있어도 재미가 없어 보여서 그게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고등학교 시절 나는 아싸에 가까운 학생이었다. 그에 반해 류코는 소위 말해 잘나가는 여자아이였다. 인싸인 류코와 아싸인 나,
행복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나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애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나는 유코를 좋아했다. 그렇기에 더욱 노력했다. 설령 주변 사람들로부터 험담을 듣는다고 할지언정. 널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나였을 줄 몰랐어. 그래서 난 이기적으로 널 버리고. 난 널 좋아한다고 확실하게 말했는데 말이야. 결국엔 나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 모든 악담을 뿌리칠 용기도. 뭐 걔네들이 했던 말도 일리는 있어. 그렇지 않아. 너를 그런 식으로 모욕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 걱정 마. 걔네들은 이미 손절했으니까. 항상 사과하고 싶어서 후회했어. 그리고 너랑 다시 만났을 땐 다시 한번 깨달았어. 난 아직도 너를 좋아한다는 걸. 난 아니야. 알아. 나도 알아. 넌 많이 변했구나. 21번 들이킨 유코는 정면에서 나와 시선을 맞췄다. 네가 날 못 믿는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번엔 정말 진심이야. 그러니까 부탁이야. 다시 한번 나랑 사귀어 줄래?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건 의심하지 않았다. 유코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 난 지금도 아싼데. 전에도 내가 멋있어졌다고 했잖아. 너 진짜 멋있어. 그러는 너는 한층 더 노는 애가 된 것 같네. 나 그렇게 가벼운 여자 아니야. 당장은 대답할 수 없어. 그래도 괜찮아. 아마 그 두 사람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글쎄다. 그렇게 우리는 그 자리에서 헤어졌다. 애초에 이건 데이트도 뭣도 아니었다. 우리에게 다음이란 없었다. 그건 유코도 알고 있을 것이었다. 히로시. 뒤를 돌아보자 유코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쓴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존재였다. 나중에 또 봐. 다시 만나자는 그 일반적인 약속에 나는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러고 있으니까 옛날로 돌아간 것 같다. 치아야가 생글생글 웃으며 느긋하게 케이크를 먹고 있다. 단 걸 좋아하는 건 여전한 것보다. 히로시 너는 많이 변했지만 말이야. 남자는 사흘만 지나도 괄목 상대해야 한다잖아. 그게 뭐야? 난 그런 어려운 말은 몰라. 학교에서 그런 것도 안 배웠냐? 우리가 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보다시피 치아야는 약간 뇌가 순수하다. 오히려 전보다 더 천진난만해진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얼른 용건을 말해. 도통 얘기에 진전이 없었기에 본론을 꺼내라고 말했다. 치아야는 그런 나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 당시에 너였으면... 아니다. 아니야. 치아야가 양손을 벌리고 시선을 떨구었다. 그 후로 나 열심히 노력했어. 지금은 집안일도 다 잘해. 신부 수업을 받았거든. 그건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이었다. 왜냐면 진 치아야는 그 당시에 나는 아무것도 못했잖아. 이대로는 계속 너를 만날 면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대학교 시절 나는 치아야에게 차였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고등학교 시절에 유코한테 버림받은 충격 때문에 치아야한테 지나치게 헌신했던 것 같다. 하지만 그건 무거운 짐이 되어 그녀를 괴롭혔다. 치아야가 유독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다. 치아야를 지나치게 챙겨주었던 나는 틀림없이 성가시고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것이다. 이대로 살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좀 더 야무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너한테 의지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치아야가 내 양손을 꼭 붙잡았다. 그래서 신부 수업을 받은 거야? 어딘지 모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그랬더니 그런 거겠지. 내가 제일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요리도 생겼어. 네가 맛있게 먹어줬으면 해서. 근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대학도 이미 졸업한 상태라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어서 정작 중요한 순간에 이렇게 멍청해지는 걸 보면 진짜 실증나지? 치아야는 미소를 지었지만 결코 웃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까 그 무렵에 내가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는 게 생각났다. 직장인이 되기 전에 예전 인간관계를 싹 리셋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다. 너랑 다시 만났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했어. 이 행운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왜냐면 이번에는 내가 너를 지탱해주고 싶으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뭐든지 혼자 하는 스타일이야. 커피를 다 마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도 이제는 알겠어. 네가 얼마나 나를 배려해줬던 건지를. 지금도 겉모습만 변했지. 너의 그 다정함은 전혀 안 변했어. 네 기억이 미화된 거야. 주문서를 들고 계산대로 향했다. 그렇지 않아. 왜냐면 넌 지금이 훨씬 더 멋있으니까.
그래, 그렇다니 다행이네. 많이 변했네. 옛날에는 좀 더 연약해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그만큼 많은 경험을 거치면서 단단한 사람이 된 거겠지. 치아야는 성장했다. 지금은 그녀가 더 매력적이다. 이 다음은 토모에구나. 다음 주 주말에는 토모에와의 약속이 기다리고 있다. 류코나 치아야와 다르게 토모에와의 관계는 과거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정말 최근에 깨졌다. 나는 왠지 모르게 울적한 기분이 들어서 스트레스를 풀고자 혼자서 볼링을 치러 갔다. 돌아와 있었네. 야경이 보이는 레스토랑에 갔지만 오늘은 비가 오고 있다. 그래서 그 매력도 반감되었다. 전 딱히 승진 욕심도 없거든요. 선배처럼 좀 더 빨리 이직할 걸 그랬어요. 토모에가 눈살을 살짝 찌푸리며 웃었다. 선배,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곤 테이블에 이마를 찌을 것처럼 고개를 푹 숙였다. 아니야, 내 잘못도 있으니까 네가 사과할 필요는 없어. 선배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이 대화도 이미 예전에 한 번 했었다. 그때 그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 토모에와 나는 이전에 같은 회사에서 일했었다. 토모에는 내 후배였고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부터 내가 사수로서 그녀를 담당했었다. 그녀에게 고백을 받아 사귀게 되었지만 주변 동료들은 우리의 교제를 축하해주는 한편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내가 교육을 담당했던 후배는 토모에 한 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분명 시키시마 씨도 선배를 좋아했던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짓을... 작게 탄식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디가 그렇게 좋았던 걸까? 시키시마도 내가 담당했던 후배였었다. 공과 사는 확실히 구별했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제가 너무 들떠있는 바람에 선배까지... 우리들이 사귄 건 회사 내에서도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렇다고 직장에서 토모에를 대하는 방식을 바꿀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여친인 토모에만 오냐오냐 해준다. 그런 소문이 회사 내에 퍼진 것이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나는 모두를 평등하게 대했다. 하지만 그러한 소문이 퍼진 이상 다들 색안경을 끼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나는 문제를 일으킨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현재의 회사로 이직했다. 그 후로 토모에도 다른 지사로 발령이 났지만 결국엔 이직을 선택한 모양이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도 거기서 끝이 났다. 항상 납득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하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됐어요. 헤어질 때도 선배는 선배 잘못이라고 했지만 그게 어떻게 선배 잘못이에요. 저는 그저 선배를 좋아한 게 다인데 그게 뭐가 잘못인 거냐고요. 비통한 그녀의 외침. 사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둘 다 이직을 했고 지금은 선후배조차도 아니다. 선배랑 다시 만난 그날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정말로 대등한 관계로 지내고 싶다고요. 토모에가 입술을 깨물었다. 저 이제 선배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토모의 눈동자가 내 모습을 가득 담고 있었다. 토모에를 태운 택시가 빗속을 달렸다. 오늘 밤엔 집에 가고 싶지 않다는 토모에를 설득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다. 청초한 스타일의 토모에는 결코 본인이 먼저 그러한 제안을 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어쩌면 그 정도로 큰 결심을 하고 온 것일지도 모른다. 이걸로 끝인 거겠지? 우연히 나간 미팅 자리에서 전 여친들과 만났고 전 여친들 모두가 나와의 재회를 바라고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 엇갈렸다. 거짓된 소문에 시달렸다.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다. 지친다. 피로함이 몰려왔다. 그저 지친 마음뿐이었다.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 지켜주기 위해 헌신을 했다. 성장 가능성을 믿고 교육을 해주었다. 하지만 무엇 하나 결실을 맺지 못했다. 텅 빈 캔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세상엔 give and take라는 말이 있다. 주는 사람은 기버고 받는 사람은 테이커다. 나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에 지쳐버렸다. 그런 내가 또다시 누군가와 연애를 한다는 건 상상도 가지 않는다. 어쨌든 답을 내리기 위해 다시 한번 넷이서 만나기로 했다. 우린 서로의 응어리를 풀었고 그 과정 중에 장애물은 없었다. 히로시, 나랑 다시 한번 만나자. 어? 안 돼요. 히로시는 제가 앞으로 살뜰히 보살펴줄 거예요. 선배, 아니 히로시 씨는 양보 못해요. 미안한데 난 이제 연애는 지긋지긋해. 다들 아직 젊으니까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을 찾아서. 나는 정중히 거절의 의사를 밝혔지만 세 사람은 그런 나를 무시하고 뜨거운 언쟁을 벌였다. 뭐?
당신처럼 둔하고 굼떠 보이는 여자가 히로시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어머? 괄괄하고 드세 보이는 당신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그만 좀 하세요. 두 사람 다 늙었잖아요. 여자한테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고요. 나이도 어린 계집애가 언니들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네. 그리고 우리 그렇게까지 나이 차이 안 나거든? 요즘 시대에 누가 계집애라는 말을 쓰죠? 이래서 어린 사람을 질투하는 늙은이들이 싫다니까요. 야, 잠깐. 내가 어딜 봐서 늙은이야? 난 아직 가슴도 탱탱하거든? 내 얘기 듣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다시 재회하고 싶은 사람이 없다고. 저기, 내 말 무시하지 말아줄래? 당연히 널 선택할 거지? 세 사람은 눈을 번뜩이며 무시무시한 기세로 나에게 다가왔다. 순간 공포감이 들었다. 대답은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겁을 먹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벗어나고자 발걸음을 돌렸다. 세 사람은 그런 나의 어깨를 엄청난 힘으로 붙잡았다. 어깨 너머로 본 새 전 여친은 그야말로 호러 그 자체였다.